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4장 토끼가 작은 비를 보내다. 돌아온 것은 토끼였다. 토끼는 두리번거리며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무언가 찾고 있었다. 공작부인, 공작부인. 아, 내 발, 내 가축, 내 수염. 난 처형당하고 말 거야. 족제비처럼 되겠지? 내가 그걸 도대체 어디다 떨어뜨렸을까? 앨리스는 토끼가 아까 떨어뜨린 부채와 장갑을 찾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앨리스는 그것들이 어디 있나 살펴보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가 웅덩이에서 헤엄치는 동안 모든 것이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유리탁자와 작은 문이 있던 큰 방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제야 토끼는 앨리스가 있다는 걸 알아보았다. 토끼는 화를 내며 어쩐 일이야, 메리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얼른 집에 가서 부채와 장갑을 가져다 줘. 빨리, 당장!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겁이 나서 사람을 잘못 알아보았다는 말을 할 겨를도 없이 토끼가 가리키는 곳으로 뛰어갔다. 앨리스는 뛰어가며 날 하녀로 알아봤나 봐 하고 혼잣말을 했다. 내가 하녀가 아닌 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 하지만 먼저 부채와 장갑을 찾아주어야 하겠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가고 있는데 말쑥하게 지어진 작은 집이 나왔다. 대문에는 밝은 빛이 나는 놋쇠로 달린 문패가 달려 있었다. 문패에는 하얀 토끼라고 적혀 있었다. 앨리스는 진짜 메리앤이 거기에 있어서 부채와 장갑을 내주길 바라며 노크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앨리스는 참 이상한 일이네. 내가 토끼를 위해 메시지를 전하게 되다니. 다음번엔 디나가 내 메시지를 전해올 수도 있겠네. 하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면서 앨리스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앨리스 양, 당장 이리 와서 산책 준비하세요. 유모, 얼른 이리로 와요. 난 쥐구멍 속으로 들어간 쥐를 감시하느라 못 움직여요. 그나저나 이 쥐가 나올 생각을 안 하네. 디나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려먹으면 아마 집안에 살지 못하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 앨리스는 창가에 탁자가 놓여 있는 아주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앨리스가 바란 것처럼 부채와 몇 벌의 흰 장갑이 놓여 있었다. 앨리스는 그것을 짚고 나오다 탁자 위에 작은 병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번엔 나를 마셔요 같은 표찰이 붙어 있진 않았지만 앨리스는 내가 뭔가를 먹거나 마실 때마다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번 것도 그럴 거야. 이번엔 몸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작아지는 건 이제 딱 질색이야. 하고 생각하며 병에 든 것을 마셨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앨리스가 병에 든 것을 반쯤 마시자 앨리스의 머리가 천정에 닿았다. 앨리스는 너무 커져서 목이 부러질 지경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얼른 병을 내려놓았다. 이제 됐어.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이러다가 이 문으로 나가지도 못할 거야. 내가 너무 많이 마신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핫불싸. 앨리스의 바람대로 되기엔 이미 늦었다. 앨리스는 점점 커져 방을 가득 채울 지경이 되었다. 방이 너무 비좁아졌기 때문에 앨리스는 한쪽 팔꿈치는 문에 닿고 다른 한쪽은 머리를 감싼 채 바닥에 들어 누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앨리스도 점점 커져갔다. 앨리스는 한쪽 팔은 창문 밖으로 빼고 발은 굴뚝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이젠 뭐가 되었든 아무것도 못하겠어. 난 어찌 되는 걸까? 다행히 작은 병에 든 약의 약효가 끝나고 앨리스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커져버린 앨리스는 방 밖으로 다시 나갈 방법도 없이 불편한 자세로 있어야 했다. 앨리스는 자신이 불운하다고 생각하였다.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생쥐나 토끼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토끼굴엔 괜히 뛰어내렸나 봐. 하지만, 하지만 알잖아. 이건 너무 궁금해. 다음번엔 내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동화책을 읽을 땐 그런 일이 절대로 진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서 난 그런 일들 한가운데 있는걸? 마치 책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다. 툭 하고 말이야. 나중에 잘하면 그런 책을 써야겠다. 하지만 지금은 더 잘해야지. 하지만
이 방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여분이 없네. 앨리스는 계속 생각했다. 그런데 난 더 이상 나이를 먹을 수 없는 건가? 11살은 마음에 들어. 나이 든 여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 계속 공부를 해야 하잖아. 그건 싫어. 바보 앨리스. 하고 앨리스는 혼잣말을 계속하였다.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 혼자 있기도 비좁은데 교과서를 놓을 곳이 어디 있다고. 앨리스가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듯 혼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앨리스는 혼잣말을 멈추었다. 밖에서 나는 목소리는 메리앤, 메리앤, 하고 앨리스를 부르며 지금 당장 내 부채와 장갑을 건네줘. 라고 말했다. 발자국 소리가 현관에서 멈추자 앨리스는 토끼가 집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앨리스가 토끼보다 수천 배는 더 커졌기 때문에 몸을 한켠으로 돌리자 집이 흔들거렸다. 토끼는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현관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문이었고 안에선 앨리스의 팔꿈치가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토끼가 그럼 돌아가서 창문으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앨리스는 그러지 못할 텐데. 하고 생각하며 창밖으로 뻗어두었던 손을 휙 하고 움직였고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앨리스 손이 토끼와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창틀에 부딪혀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되자 토끼가 화난 목소리로 펫, 펫 어딨어? 하고 말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앨리스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목소리가 여기 있습죠. 저야 물론 사과를 심은 구멍을 뚫고 있었어요. 날이. 하고 대답했다. 사과를 심을 나무, 그렇지. 하고 토끼는 화를 내며 말했다.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줘. 목소리가 유리 깨지는 것보다 컸다. 펫, 말해봐. 창문에 저게 뭐지? 예? 그건 팔인데쇼, 날이. 펫은 폴이라고 발음했다. 팔이라고? 이 바보야? 저렇게 큰 팔이 어디 있다고 그래? 창문 하나를 꽉 채우고 있잖아. 예, 그렇고 말고쇼, 날이. 하지만 저건 팔이 맞는데쇼. 크기야 상관없지. 가서 저것 좀 치워. 그리고 오랫동안 조용했다. 앨리스는 무언가 속닥거리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예, 그건 좋지 않은데쇼, 날이. 진짜로 진짜네요. 같은 소리였다. 마침내 앨리스는 다시 한번 손을 휙 하고 움직여 무언가를 움켜쥐려 했다. 이번엔 둘이 내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비명은 유리가 깨지는 소리보다 컸다. 앨리스는 호의장식을 한 창틀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저들이 다음엔 무얼 할까? 창문으로 날 끄집어내어 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나도 여기 더 있기는 싫다고. 하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다른 무엇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기다렸다. 조금 더 지나니 수레를 끄는 소리며 여럿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다리 한 개가 더 어디 있지? 왜 하나밖에 안 가져왔을까? 빌이 하나 더 갖고 있지. 빌, 여기 사다리 좀 건네줘. 빌, 여기 말이야. 여기 구석에 세워봐. 아니, 먼저 두 개를 엮어야지. 하나 가지고 모자라. 응, 그래, 그 정도면 되겠네. 여기야, 빌. 밧줄 좀 묶어요. 지붕이 견딜까? 기와가 깨지는 건 싫은데. 아, 떨어진다. 머리가 땅으로 향했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누구였지? 빌인게로군. 안 돼, 난 못해. 내가 해. 내가 하려던 게 그거야, 빌. 거기 아래쪽으로 가봐. 여기야, 빌. 주인님 말씀이다. 굴뚝 아래로 내려가. 어? 그러니까 빌이 굴뚝으로 내려오는 거야?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왜 모든 걸 빌에게만 시키지? 하지만 난 여기에 빌이랑 같이 있긴 싫어. 여기 화덕이 확실히 작긴 하지만 조금 걷어차 볼 수 있을 것 같아. 앨리스는 벽난로에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발을 집어넣고서는 작은 동물, 그게 어떤 동물인지는 몰라도 이 발 위에 올라 꿈틀거리자 이게 빌이로군. 하고 말하며 걷어차 버렸다. 그러자 밖에 있는 모두가 저기 빌이다. 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고 잠시 후에 토끼가 빌을 잡아. 거기 피해. 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어지럽게 거기 머리를 좀 잡아. 이제 브랜디를 좀 먹여. 누르지 말고.
좀 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그러자 작고 찍찍거리는 목소리가 말했다. 앨리스는 아마 비릴 거야 하고 생각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군요. 제가 말씀드릴 만한 거라곤 무언가 깜짝 상자에서 튀어나온 광대 인형처럼 내게 달려들더니 내가 하늘을 난 로켓처럼 솟구쳐 올랐다는 것뿐이에요. 모두 정말 그랬어 하고 맞장구를 쳤다. 아무래도 집을 태워버려야 하겠어 하는 토끼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은 앨리스는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그랬다가는 디나를 보낼 거야 하고 소리쳤다. 갑자기 바깥은 쥐죽은도 조용해졌고 앨리스는 다음엔 또 뭘 하려고 할지 알 수가 없네. 생각이 좀 있다면 지붕을 뜯어내면 될 텐데 하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토끼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술에 가져와. 무얼 한술에 가져오라는 거야?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작은 자갈들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자 앨리스는 한술에 가져온 게 무엇인지 곧바로 알게 되었다. 앨리스의 얼굴을 맞춘 것도 몇 개 있었다. 앨리스는 그만두게 해야겠어 하고 혼잣말을 하고는 큰 소리로 다신 안 그러는 게 좋을걸?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바깥은 다시 조용해졌다. 문득 앨리스는 쏟아져 들어와 바닥 여기저기에 널린 자갈들이 사실은 케이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앨리스는 내가 이걸 먹으면 몸이 커지거나 작아지겠지? 하지만 커지게 할 것 같진 않아. 아마 작아질 거야. 하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케이크 한 개를 집어 먹어 보았다. 그러자 곧바로 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작아져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집 밖으로 나오자 여러 작은 동물들과 새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기니피그 2마리가 가여운 작은 도마뱀 빌에게 무언가를 마시게 하며 부축하고 있었다. 앨리스가 나타나자 동물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앨리스는 재빨리 도망쳐 깊은 숲속으로 숨었다. 우선 내 몸이 원래 크기가 되도록 커져야 해. 그런 다음엔 아까 보았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앨리스는 숲속을 헤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생각이었지만 문제는 이렇게 나무 사이에 있기만 해서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때 어디선가 다급히 짖는 소리가 들렸다. 엄청나게 큰 강아지가 커다란 눈으로 앨리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한 발을 내밀어 앨리스를 만지려 하였다. 앨리스는 달래는 목소리로 가여운 것 하고 말하며 휘파람을 불려고 하였다. 하지만 앨리스는 만약 저 강아지가 몹시 배가 고픈 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앨리스를 낼름 잡아먹을 것 같아 정말 무서웠다. 앨리스는 어찌할 줄 몰라 하다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강아지에게 내밀어 보았다. 강아지가 곧바로 나뭇가지를 잡으려 뛰어들자 앨리스는 더 걱정이 되었다. 앨리스는 강아지가 덮치지 못하게 커다란 엉겅퀴 뒤에 숨어서 한켠으로만 나뭇가지를 내밀었다. 강아지는 다시 달려들어 나뭇가지를 물려고 하였다. 앨리스는 강아지와 게임을 하듯 나뭇가지를 내밀었다가 엉겅퀴 뒤로 숨기를 반복하였다. 강아지는 점점 느려졌다. 그러다가 앨리스가 나뭇가지를 휙 하고 집어던지자 강아지는 앨리스에게서 눈을 떼고 컹컹 짖으며 나뭇가지를 잡으러 달려갔다. 앨리스는 이 틈을 타 숨도 쉬지 않고 힘껏 달려 도망쳤다. 얼마가 지나자 강아지가 멀리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하지만 정말 귀여운 강아지였어 하고 말하며 미나리아 제비에 기대어 쉬면서 잎을 하나 따 부채질을 하였다. 내가 나뭇가지를 잘 잡도록 가르쳐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원래 크기였다면 말이야. 아이쿠, 내가 다시 커져야 한다는 걸 잊어버렸네. 어떻게 하지? 무언가 먹어야 할 텐데. 무엇을 먹어야 하지? 무얼 먹어야 할까? 앨리스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꽃들과 풀만 있을 뿐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앨리스는 옆에 있던 큰 버섯으로 다가갔다. 버섯은 앨리스의 키만큼 컸다. 앨리스는 버섯 이쪽 저쪽을 살펴보고 아래쪽을 샅샅이 뒤져본 다음
까치발로 버섯 위를 바라보았다. 버섯 위에는 파란 애벌레 하나가 팔짱을 낀 채 물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앨리스에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